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기소할 건 명백해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소하고 신병을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마침 이 대표가 소환된 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 전 현직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바로 민심 경청 투어를 재개했는데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밤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역구가 있는 인천으로 갔는데요. 검찰의 조작과 이 야당을 파괴하는 시도에 맞서겠다 이런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인천 신항에서 수출 현장을 점검을 하고요. 민심 경청 투어를 하면서 민생 행보 그리고 여론전을 이어간다 이런 방침인데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내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충분히 소명하셨을까요? 자, 내일 대표님 어제 진술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내일 하시죠, 내일. 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 즉 재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이기도 하죠. 이 대표도 수사 직후에 직접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 납득을 할 수 없다면서 긴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검찰의 답정 기소, 그러니까 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을 예측했기 때문에요. 조사에서 A4 용지 6종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죠.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전 실장을 접촉한 뒤에 성남시의 요구안을 정리한 문서를 이제 이 대표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이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통해서 우회 지원한 40억의 대가가 있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병원 용지라서 얼마 안 되는 땅을 상업 용지로 바꿔줘가지고 지금 이 땅이 원래 뭐 몇십억 하다가 지금 6천억 이상이 됐다는데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입 밖으로 나오고 문서로 나오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부정한 청탁이다. 네,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이 네이버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남FC는 이 대표와 관계없이 운영이 됐고 기업들의 후원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 광고비였다라는 게 이 대표의 입장입니다. 병원 부지 용도 변경 같은 문제들은 성남시가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네, 제가 방금 전해드렸던 이 검사와 이 대표의 대화 따옴표, 즉 직접 인용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 검찰 측이 수사 내용 흘린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시조라고 저열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모두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지켜보는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네, 이 대표는 성남FC 광고비로 사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져간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됐던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과 성남FC는 사례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네, 이 방금 보신 발언들 이제 검찰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을 텐데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말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검찰청 앞에서는 이 8장에 이르는 사실상의 변론 요지를 낭독했던 이 대표가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선택적인 답변을 했다,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하는 모습 보셨죠?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지도부들 쫙 끌고 와가지고 세고하시하면서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이게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입니까? 이게 오늘의 참담한 제1야당의 현실입니다. 네, 어쨌든 기소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요. 이제 쟁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거는 좀 다르게 들었지만요. 여든 야든 구속영장 청구 기정사실화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사안으로 본다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이게 뇌물죄는요, 1억 원 이상, 수뢰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의 무기징역형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아예 답정너라고 그러죠. 아예 답을 정해놓고 기소, 너 딱 기소, 너 무조건 구속, 너 무조건 죽이겠다라는 이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까. 네, 반면에 이 성남FC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은 건 아니라는 점에서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거다,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까지 구속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건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민주당 지지층에는 비판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구속영장을 칠 거다라는 거는 실제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봐라 이럴 줄 알았다. 이 어차피 예견됐던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만약에 안 하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어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장면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요,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대거 결집했다는 점입니다. 성남지청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소식 어제 다정회에서도 전해드렸었죠. 이런 소란은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12시간 뒤에 나온 밤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닥쳐! 김건희를 듣고 마라! 김건희를 듣고 마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 네, 이 대표는 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뿐 아니고요, 진보당 당수 조봉환까지 언급을 했죠.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밤사이에 이 대표의 팬카페에는요, 눈물을 흘렸다라면서 서로 위로하는 글 여러 개 올라왔는데요. 보신 것처럼 날 울리는 남자가 제덩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애칭인 듯하고요. 동지라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이런 표현들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출석한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고요, 이 민주당 지지층이 이른바 단일 대오로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단일 대오 조폭 같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너무나 당당한 모습. 거기다가 또 사실은 이 성남 그 일 같으면은 자기 혼자만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러 명의 그 민주당 의원이 같이 갔단 말이죠. 범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조직들, 조폭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은 이런 의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쏘아붙였습니다. 당연히 당대표 혼자 들려보내겠느냐. 지금 국민의힘 같으면 자기들은 혼자 할 거예요. 거기는 의리가 없는 당이에요. 당이란 게 뭐예요? 무리당자 쓰는 거예요. 동지가 하는 거예요. 동지가 탄압받아서 무고하게 검찰 수사 받으러 가면은 그냥 혼자 내보내요? 그건 아니죠.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단일 대우와 이 대표의 사당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비명계의 움직임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제 출석했던 혐의, 성남 FC 의혹 다가 아니죠. 이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묶어서 신병 처리를 검토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된 바로 어제 이 대표의 아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거 당시에 불거졌던 이 대표 아들의 상습 도박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겼던 경찰과는 다르게요. 검찰은 성매매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역시 같은 날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이것 관련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태국 현지 경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성길 현 회장을 태국의 바툼타니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며 주가 조작과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쌍방울 관계자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검찰 수사들 계속 진행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매번 수사 때마다 어제처럼 이 대표를 소환하고 또 검찰에 출석하는 건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와 이 대표의 대응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갖고 중앙적으로 모아갖고 검토한 다음에 일단 사전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서면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모아서 한 번 정도의 조사가 끝나는 게 예의겠죠. 네, 이 대표의 내일 신년 기자회견도 관심을 끄는데요. 역시 내일 다정회에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할 것 명백, 검찰의 조작 시도에 맞설 것, 민주당 단일 대우에 국민의힘 조폭 같다.